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에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규정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는 지침을 아래의 이 박스에 있는 내용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식,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목표를 기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별 목표를 나누어서 기재토록 그렇게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가 여러 단계로 나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거는 사업 시행 공고로 날 때,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할 때 거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이루어진 과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는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 내용들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일정과 각 수행 일정별 확인이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이미 수행을 해 보았거나 아니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련 규정을 잘 아는 분들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 연구 목표와 내용 간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종 목표는 단계별 목표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1단계 때 뭐하고 2단계 때 뭐하고 하는 것들이 종합이 돼서 최종 목표가 나와줘야 되지, 단계별 목표와 무관하게 최종 목표가 도출이 된다라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 목표와 내용 간에도 상호 연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연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행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열이 돼야지 연구 목표와 무관한 내용이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연구 내용에는 다뤄져 있는 것들이 목표로 반영이 안 된다라든가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표하고 내용 간에도 상호 연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및 성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이런 걸 할 겁니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이 양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질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적, 질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성능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또는 내용을 작성할 때는 기능 및 성능 사항과 관련된 양적인 지표, 질적인 지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량적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연구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했느냐, 그 연구 목표가 얼마나 선도적이고 도전적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능 및 성능과 관련된 양적, 질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되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적으로 정량적으로 해야만 평가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제목만 보고라든가 내용만 대충 보고 그거 이미 뭐 국내에서 다 개발된 거 아니야? 또는 그거 뭐 언젠가 정부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그 지원을 해줘야 돼?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그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정공모 과제인 경우에는 제안요구서 RFP나 품목 제안서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RFP나 품목 제안서를 보면은 그 각 기능별 또는 성능별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부에서 제시한 성능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과 같은 것들은 그 연구개발 목표가 내용을 할 때는 이제 그 정성적 또는 정량적, 양적, 질적 지표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을 최종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표들은 본문 2에 가면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반드시 작성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의 달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성능을 또는 기능을 평가할 거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 또는 단계별 목표, 연구 내용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본문투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미리 보고 난 다음에 이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명백한 그런 목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수준, 얼마나 그 선도적인 수준이냐, 세계적인 수준이냐, 국내 최고의 수준이냐, 그런 것들, 또는 도전성을 평가하는 것. 이게 뭐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기존의 그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하기에는 목표가 너무 높아.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과하게 목표 수준을 높게 잡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를 받을 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자기가 연구개발 하려는 목표를 높게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뭐 선정 평가 때에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단계 평가나 최종 평가 시에는 달성이 안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니까 자기의 역량이나 아니면 도전성들을 가미해서 높은 목표를 잡되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작성할 때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기능, 성능, 품질, 용도, 적용 분야를 개조식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개조식으로 서술을 하되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뭐 글로 개조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뭐 적당한 그림이나 표가 있으면은 그런 걸 제시함으로 인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이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 사례를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방지 장치를 사례로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5개 방향, 피치, 요롤, XY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개발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연구기관이, 이 연구 책임자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떨림의 방향을 5개 방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기존에는 PCO만 돼 있던 거를 롤하고 XY 방향을 했으니까 5개 축으로 흔들리는 손떨림을 방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손떨림 방지 장치를 내장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는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과제가 정부가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국내에서 이미 뭐 개발됐다는 소문이 들리는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그 기지원이나 기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수준이 높은 기술을 개발한다 하는 거를 이해시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보정 성능은 5축으로 하겠다. 구동 변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미터로 하겠다. 구동 가속도는 11m/s로 하겠다. 구동 부질량은 10g으로 하겠다. 카메라 모듈의 두께는 5.5mm로 하겠다. 하는 것들 제시를 해주면은 뭐 이게 아주 목표가 명확하죠. 그다음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손떨림, 우측의 손떨림 보정 장치는 그 피치 요를 XY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피치하고 요는 렌즈를 구동시켜서, 그 다음에 롤하고 XY는 이미지 센서를 구동시켜서 하는 것들을 금세 눈치챌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러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쉽게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량 정성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별 목표는 총 사업 기간이 단연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총 사업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인 경우에는 1년차, 2년차를 나눠서 하면 되고, 단계 같은 경우도 1단계에 끝나는 경우에는 1단계만 작성을 하면 되고, 아니, 만약에 이제 단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단계별로 그 목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연차별로 또는 단계별로 과업을 어떻게 적정하게 분담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연구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과제의 성격을 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1차년도 1단계에는 A라는 과업을 수행을 하고 2차년도 또는 2단계에는 B라는 과업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는 뭐 C라는 과업을 수행한다 하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의 프로세스별로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설계를 하고 조립을 하고 시험을 하고 시제품 제작하는 거를 연차별로 또는 단계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1단계에서는 A와 B라는 과업을 동시에 하고 그 다음 단계나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거를 결합하는 걸 한다. 그래서 병행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차 연도 또는 1단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2차 연도 또는 2단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과업을 분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목표를 할 때는 반드시 최종 목표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로 또는 단계별로 달성한 목표로부터 최종 목표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의하면 되겠고요. 작성하는 요령은 최종 목표 때와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A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 연차별 목표를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는 1단계로 끝나는데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를 그 설정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1차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방향, 피치나 요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세부적인 목표는 구동 변이는 70 마이크로미터, 구동 가속도는 9 m/s, TTL, 이 초점을 아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5mm 이하, 그 다음에 그 자동 초점 시간은 0.6초 이내, 그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 중에 성능이 좋은 게 뭐죠? DSLR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그
삼각대 같은 데 거치시켜 놓고 찍는 이유는 손떨림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손떨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좌우측으로 손떨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걸 보정을 하냐면 손떨림이 발생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렌즈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떨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손떨림이 방지하는 경우, 그 힘이 실리는 경우엔 렌즈를 오른쪽으로 틀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치하고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떨림이 위아래로 발생할 수도 있고 좌우측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회전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 센서 시프트 방식,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피치하고 요는 렌즈를 움직여서, 그 다음에 롤하고 XY 방향은 그 센서를 움직여서 보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연도 같은 경우는 이계 방향이니까 손떨림을 이제 그 이계축으로 하겠다 할 때 구동의 변이, 그 렌즈를 움직여주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메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그 스마트폰 요즘 나오는 그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 실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초점을 자동으로 조정할 때나 손떨림을 방지할 때 안에서 미세하게 렌즈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동 가속도나 이제 그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그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차연도 연계별 과제 목표로서 구동 변이, 구동 가속도, TTL, AF 타임, 자동 초점 시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2차연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방향, 롤 X, Y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 개발입니다. 그거하고 이거를 이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는 건데, 먼저 그 3개 방향으로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 같은 경우는 구동 변이를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고요. 구동 가속도도 더 그 빠르게, 그 다음에 구동부 질량 같은 경우는 10g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2000년대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성능 규격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그 평가위원들이 보기에 목표가 명확하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능별 성능들을 보니까 기존의 기술이나 정부가 지원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확인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모듈의 두께가 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스마트폰에 탑재를 시키는 거니까 두께가 두껍거나 무게가 무거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나 무게 같은 것들이 이 부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는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제시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연대는 PCO 2축으로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를 개발할 거고요. 2차연대는 그 X방향, Y방향, 롤 방향으로 하는 3축의 손떨림 보정 장치를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2축하고 3축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단계별 또 연차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 내용, 범위, 방법을 서술하는 겁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존의 연구개발 계획서들 보면 내용은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달성해야겠다 하는 것들은 방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 범위,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연구 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 내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거기다 이론적인 검토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조립하고 시험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것들도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대면 평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가긴 하겠지만 연구개발 계획서에 그런 것들을 담아주면은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개발 기지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존 내용과 차별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연구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다를 게 없네. 기존의 연구들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또는 그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미 지원한 유사한 과제하고 내용이 별거 없어.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뭐 이렇게 충실하게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기존의 내용과 차별화 시키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단계별 목표에서 과업을 어떻게 단계별로 또는 연차별로 나눌 거냐 하는 얘기를 했다시피 그 연구개발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과업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하는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는 일단 여기 부분은 연구개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두 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장하는 장치 개발 나와 있죠. 그리고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축으로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과학계 설계 및 구현을 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이해 방향으로 하는 거는 렌즈를 움직여서 보정을 하는 방법이니까 과학계를 설계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설계한 걸 구현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부품으로는 초슬림형 광학 렌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자동 초점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 초점 장치에서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또는 그 피치하고 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구동시켜주는 구동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구동 코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일에 그 손떨림에 상응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구동 코일에 흐르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연구자석 같은 것들을 또는 연구자석들을 움직여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 자동 초점 장치 설계 및 구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광학계 구동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렌즈 시프트 방식의 이축 보정 장치를 최종적으로 제작하고 시험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1차년도에 이계 방향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를 위한 연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거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하고 이축 보정 장치는 한 개의 구동체로 결합할 거다. 그 다음에 그걸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신청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개량해서 성능을 대폭 향상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부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후에 제작을 할 거다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이게 연구의 목표와 더불어 연구의 내용, 그 다음에 연구의 범위,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 같은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목표는 3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2개 방향 및 3개 방향 손떨림 보정 장치를 이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표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3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손떨림 보정 장치는 그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X방향, Y방향, 롤 방향으로 움직여서 손떨림을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부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부 설계 및 구현이 맞춰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X 방향, Y 방향, 롤 방향으로 움직여서 손떨림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부품들이 홀 센서, 연구자석, 보정 코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서부를 구동하는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비로소 센서 시프트 방식의 3축 보정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제작된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에서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센서부 설계 및 구현, 구동장치 설계 및 구현, 3축 보정장치 제작 및 시험으로 연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시장의 기술 소유에 적합하게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이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계량 계산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이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설계해서 자체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미지 센서가 되겠는데, 그렇게 자체 제작을 하되, 다만 이미지 센서만큼은 6천만 화소급의 기성품을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1차 연도에 했던 2축의 보정장치, 2차 연도 상반기에 했던 3축의 보정장치를 결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정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이 보정장치를 구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미 거기에 구동장치가 각각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두 개가 결합해서 어떻게 흔들리면 어떻게 감지할 거며, 그 다음에 흔들림이 감지가 됐을 때 어떻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옮겨서 손떨림을 방지할 거냐, 선명한 영상을 얻을 거냐 하기 위해서는 광학계나 센서부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PCB 제작하고 조립하고, 그래서 이제 제작이 끝나고 나면은 카메라 모듈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의 시제품을 시험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시험을 할 때도 사실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렌즈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구동 변이도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경에서 조립을 한다든가 시험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성능 지표는 연개발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가져가되, 시험 환경 같은 경우는 클린룸에서 시험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할 때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겠다. 또는 이게 아니면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적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까 작성지 고려사항,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연구 내용이나 범위나 방법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일정 및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계별 또는 연차별로 개발 내용에 제시한 각 과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동안 수행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표의 좌측에는 과업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추진 일정을 바차트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다음 우측에는 그 단계별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적어주면은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과업의 선후 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조립하고 시험하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립을 먼저 하고 설계를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여간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죠.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일정 및 결과물. 이거는 본 연구개발 과제의 총 사업 기간은 2년으로서 아래 일정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표만 넣는 것보다는 이 표에 대한 그 전제를 좀 설명을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그 1차년도에는 크게 5개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기능 성능 규격 확정, 광학계 설계 및 구현, 자동 초점 장치 설계 및 구현, 광학계 구동 장치 설계 및 구현, 이축 보정체 제작 및 시험. 아까 나온 내용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적은 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 성능에 대한 규격 확정은 첫 번째 달 3주 동안에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명세서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학계 설계 및 구현은 그 규격 확정이 정해지고 나면 10주 동안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설계도면 및 시작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이축 보정장치 제작 및 시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9개월째 중반부터 그 다음에 1차년도 마지막 일까지 14주에 걸쳐서 되는데 이때가 되고 나면은 이축의 보정장치 C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7개 과업이 되겠습니다. 센서부 설계 및 구현에서부터 카메라 모듈 제작 및 시험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부 설계 및 시험은 2차년도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8주 동안 설계 도면 및 시작품. 그 다음에 센서부 구동장치 설계 및 구현은 그 센서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 및 구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10주 동안에 이게 끝나고 나면 설계 도면 및 시작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2축 및 3축의 보정장치 결합은 이제 그 3축 보정장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차년도 내용을 하고 합쳐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4주 동안 결합을 하게 되겠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액추에이터 시작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르면은 카메라 모듈 제작 및 시험이 12주 동안 이루어지고 비로소 이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인 카메라 모듈 C제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 일정 및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단계별 목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일정별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별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그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